자, 시작합시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258페이지 양도소득세 세율 나오죠. 또 봐보죠. 자, 양도소득 과세 편의를 구하면 이제 양도소득 산출세액 세액을 구하는데 산출세액은 양도소득 과세 표준에 양도소득 세율을 곱하죠. 세율. 자, 그래서 요 산출세액을 구한 것은 어느 세액은 과표에다가 세율을 곱하는 거죠. 자, 그러면 산출세액을 구해서 보세요. 이 산출세 마이너스 감면세, 참고로 하면 감면세액을 빼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써드리면은 결정세액. 자, 이 결정세액에서 가산세, 잘 써지네요. 가산세. 가산세를 더해서 양도소득 총결정세. 결정세. 자, 그래서 기납부세, 이미 납부세액을 차감해서 양도소득 납부세 세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세액계산, 이렇게 이 세액계산 과정이거든요. 자, 계산 과정에 산출세액하고 결정세, 총결정, 납부세. 그 말은요, 양도소득 금액을 산출했다고 해서 그게 납부세액과 일치할 수 있지만은 다를 수 있겠죠. 왜? 감면세액이 있으면 그래요? 자, 그래서 특히 산출세액하고 납부세액은 반드시 일치한 건 아니다. 그 말이. 과정 알겠죠? 자, 그래서 금이 그지. 이걸 이렇게 과정을 전체를 확실히 알아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자, 세액을 먼저 구해야 되니까, 과표에다가 세율을 곱하는데, 양도소득 세율은 차등 비례세율, 초과 누진세율. 그래서 차등 비례세율은 막대 그래프, 초과 누진은 계단 그래프. 양도소득세율은 막대 그래프하고 계단 그래프가 구분해서 적용되는데, 초과 누진은 7단계 초과 누진이 있는데, 2개가 있더라, 크게. 초과는 6에서 42%까지, 16에서 52%짜리. 그래서 자, 7단계 초과 누진의 오른쪽 상단에 봐보시면 7칸 있죠. 1200 이하부터 5억 초과까지 7칸 있죠, 과표에. 그 칸칸이 보시면 7칸입니다. 봐보세요. 7칸. 초과 누진의 첫 칸에 과표에다가 100분의 6이죠. 마지막 칸에 5억 초과 금액에 100분의 42죠. 마지막 칸에. 그래서 보세요. 그 중간중간에 있는 거 기억 안 해도 돼. 몇 단계냐? 7단계다. 처음이 몇이다? 6%다. 마지막 칸이 몇 분이나? 40%. 최고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 7, 6, 40이다. 그 말. 9구단에. 오늘 9구단 많이 오죠? 3, 8은 24. 7, 6, 42. 6, 7 아닙니다. 7, 6이에요. 어이, 교수님은 6, 7이나 7, 6이나. 그러면 7, 6 그러지 6, 7하면 당 계단이 틀려지고
7, 6, 42. 자, 그래서 총에서 정리 좀 하셔야겠죠. 그러면서 이제는 이런 양도소득세율은 이렇게 비례성이 다양하니까 하나의 자산에 이의상설이 적용이 될 때는 해당 설을 적용해서 세액 중 큰 걸 적용하는데 양세율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양도자산의 1번이 토지 또는 건물, 건물 팔 때 2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 할 때 주식을 팔 때 기타 자산 파생상품 자 거래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율은 먼저 뭘 파는가를 봐야 돼. 양도자산을 봐야 된다. 자 그런데 이제 토지 건물 부동산이죠. 부동산 팔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팔 때는 보유 기간을 따진다. 보유 기간에 따라서 3구분. 보유 기간이 2년 이상. 자, 1년 이상, 2년 미만. 1년 미만. 자, 그래서 자, 2년 이상. 2년 이상이면은 6에서 42% 초과 누진. 자, 2년 미만이면 40% 비례세율. 1년 미만이면 50% 비례세율. 자, 이제 이것저것 더 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 부동산 팔고 부동산 권리를 팔 때는 보유기간 1년 미만이면 과표의 50%. 절반. 2년 미만이면 과표의 40%. 2년 이상이면 7, 6, 42, 7단계 초과 누진세율. 그래서 부동산 팔 때 보유기간 2년 이상이면 세율은 동일한 겁니다. 보유기간 3년인지 10년인지 세율은 동일합니다. 2년 이상은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걸 확실히 잡아놔야 돼. 자, 그래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토지 건물에 있어서 주택이 있잖아요. 집. 어차피 주택도 부동산인데 집은 따로 빼낸다 그 말이에요. 그럼 부동산은 권리 중에 부동산 취득가 쓰는 권리 중에서 조합원 입주권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분양권 아닙니다. 조합 입주권. 그래서 주택이나 조합 입주권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을 따지는데 투구분입니다. 보유 기간 1년 이상 1년 미만으로 자, 주택과 입주권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이면 7, 6, 42 6에서 42 자, 1년 미만이면 40%가 적용이 된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주택과 입주권은 주택수하고 무관합니다. 자, 1주택으로서 비과세 못 받았다거나 2주택이든 3주택 이상이든 세율은 1년 이상이면 누진세율, 1년 미만이면 40%. 자,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 내에 부동산을 권리 중 분양권
부동산 취득가 쓰는 권리 중에 분양권. 분양권의 양도는 보유 기간 관계없이 50%가 됩니다. 보세요. 분양권은 부동산의 권리거든요. 부동 권리가 되고 입주권이 아니니까 보유 기간에 따라서 3구분이 돼야 돼. 그런데 조정 대상적 내 분양권인 경우는 이것 따지지 않고 그냥 50% 하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는 조정 대상적 내 1세대 2주택 1세대 3주택 이상이 있더라 그 말이야. 지금 1년 이상 1년이면 주택수 무관하게 관계없이 1년 이상이면 누진이고 1년 미만이면 40%죠. 자, 그럴 때 2주택이나 3주택 이상일 때는 기본세율 소득세 기본세율은 6에서 42%. 손님, 6에서 42%로 이 기본세율에 플러스 10%, 플러스 20%를 더합니다. 가산을 합니다. 자, 그래서 2주택 10%, 3주택 이상 20%. 그 말은 기본 10%를 더하니까 16서 52. 20% 더하니까 26에서 62. 그런데 이렇게 이제 기본세율. 자, 기본세율 일반세율 나오면은 초과 누진세율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6에서 16서 42가 되죠. 자, 근데 보세요. 만약에 1년 미만이면 40%잖아. 그죠? 1년 미만이면 40%인데 16서 40, 50이니까 16서 50이니까 그 밑에 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밑에 칸 있으면 오히려 이것보다 작죠. 1 미만인데도. 그래요? 칸이 16서 16, 다음에 25, 34거든요. 40 밑에 있잖아요. 과표가. 근데 1년 미만이면 원래 40%인데. 그럼 오히려 누진세율이 10% 더한 게 오히려 적네? 꼭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년 미만일 경우는 다주택에 양도를 할지라도 1년 미만일 경우는 그 해당 소득은 세액하고 1년에 40% 적용한 세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세액 중에 큰 것으로 옵니다. 1년 미만이면 40%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본 10%에 더한 이 금액하고 비교해서 큰 것으로 옵니다. 세액을 구해서 세액 중에 큰 거, 큰 게 맥시멈, 큰 걸 적용을 합니다. 그래야 중과의 취지가 되니까. 자, 그래서 조정대상, 그래 보세요. 요 2주택이나 3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역시 보유기간 안 따지거든요. 그래서 1년 미만일 경우는 40%짜리 하면 비교해서 큰 것으로 한 겁니다. 언제부터? 역시 4월 달부터. 그래? 자, 그런데 보세요. 조정 분양권이든 2주택이든 3주택에 정량 이 내용은 조정 대상적 내 주택을 따지는 거지 일반적 아닙니다. 혹시 시험에서 여러분 오늘 비로소 됐지만은 조정 대상적을 언급을 해야 돼. 조정 대상적 언급 안 하면 피과서도 2-빵이야. 거짓 필요 없어. 조정 대상적, 여러분 우리나라 지역 중에 조정 대상적과 비조정 대상적 중에 어디가 더 많을까요? 비조정이 더 많네. 당장 파주하고 고향만 따져도 안 그래요?
파주는 조정 대상지요. 아니, 고향. 파주는 비조정 대상이요. 파주 가람 이런 말에 집이 두 채인 사람이 집 팔아봐. 10% 가산도 안 돼. 이걸 적용하면 돼요, 그냥. 주택수 안 따지니까. 그래서 잘못 이용하면요, 그냥 다주택은 다 중간주라. 아니라 조정 대상적이 있는 주택으로서. 그래서 그 조정 대상 일부잖아요. 서울 전지역, 경기도 세븐, 부산 세븐, 세종시. 에 한해. 강원도나라가 저기 예를 들자면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는요, 부산 제이니까 일반적으로 그건요, 조정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다주택자도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여기 크게 영향받는 이번에는 서울 전직이에요. 근데 서울도 25개 자치구 중에 심한 지역이 몇 군데가 있는데 다 묶어버린 거야. 원래 투기지역만 묶이면 되는데 지정지역 훨씬 더 광범위하거든요. 투기지역은 강남 4구만 했었거든. 강남, 서초, 송파. 자, 그런데 이제 전지시 5기 전지를 해버리니까 시험에서 뭐 서울의 투기지역과 조정지역을 구분해보라 그러면 출제도 안 되고 나오도 안 해. 그러면 뭘 생각해? 조정 대상. 근데 이 조정 대상 지역은요,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감안해서만 일일이 따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인 걸 좀 하면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봐보세요. 그런데 이제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는 자 16에서 52%까지 7단계 초과 누진세율 적는다. 16서 52%. 비사업용 토지, 그러면서요, 비사업용 토지인데 만 2년 미만이면 40, 50이죠. 그것보다 더 큰 걸 적용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비사업용 토지는 6에서 42가 아니라 16서 52%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미등기 양도자산. 미등기 양도자산은 70%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자, 양도소득세율의 핵심을 지금 정리해 드렸죠, 지금. 자, 근데 보세요. 주식 놔두고 오른쪽 하대 있으니까 중요한 건요, 기타 자산은요, 보유기간 관계없이 7642가 적용이 됩니다. 7642. 7642가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다?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그 말은 골프 회원권 양도할 때 보유기간이 6개월인지 10년인지 세율 똑같다. 그 말이에요. 기타 사니까. 자, 다음에 파생상품은 20% 비례세율. 참고로. 자, 이제 넘겨오시면 주식. 자, 주식이 저 뒤에 나오나? 주식. 아, 중간에 끼냈죠. 주식은 넘겨서 있네요. 그죠? 그 칸에 별도로 나온 게 아니라 주식은. 자, 봐보세요. 요 주식은 사실은 내년부터 더 복잡해지는데, 주식에 대해서는 30%짜리, 자, 20%짜리, 10%짜리 있거든요. 중소기업 주식은 10%, 중소기업 외 대주주는 30%, 나머지는 20%거든요.
그래서 자, 중소기업 외주식은 10%, 중소기업 외대주주는 30%, 1년 미만인 경우. 나머지는 20%만 이렇게 구분해 주면 되겠다. 자, 그런데 이 세율을 정리할 때 이제 몇 개 더 정리할 게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보세요. 힘들다고요. 보유기간. 보유기간, 부동산을 팔 때, 집을 팔 때, 보유기간 등을 따져야 하죠. 그 보유기간, 보유기간을 산정할 때, 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가 보유기간인데, 보유기간 기산일에 외배가 있어. 외배가 261페이지,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만. 법인의 합병 등은 생각하지 말고 261페이지 동그라미 1번 상속받은 자산 동그라미 2번은 이월과세 261페이지 하단에 보유기간 계산. 자, 상속받은 자산, 취득, 원래 상속받은 취득일은 상속 개시일인데,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은 산정은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 취득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근데 이월과세는, 자, 갑부터 시작합니다. 갑. 이월과세는 역시 갑. 갑 좀 그만 잡으니까 조금만 참아 갑 나오니까. 갑. 그래서 오히려 중요한 게 뭐냐면 상속받은 자산인 경우에 세율 정시 보유기간은 상속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이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는 거. 이거 자 둡니다. 자, 넘겨보세요. 비사업용 토지 나오죠. 보시려고? 보지 마. 그냥 넘겨. 265페이지.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 게 아니에요. 하지 마, 이런 거. 만 시험에 나오면 잘 봐봐. 복수는 안 나옵니다. 265페이지 봐보세요. 미등기 양도자산. 보면 있지만 세율은 가장 높은데 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미등기 양도자산은 불이익을 많이 받습니다. 그 불이익을 많이 받는데, 자, 핵심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면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에 필요경비 계산공제. 필요는 계산공제를 받는데 불이익이 뭐냐? 조율에 계산공제를 받는 게 불이익. 교재는 없네요. 아, 있네. 4번이 나오네. 가로 4번. 계산공제 적용이 되는데 불이익이 뭐냐? 조율. 원래 3%인데 미등기는 0.3이거든요. 다시 한번. 계산공제 적용이 됩니다. 조율을 받는 게 불이익입니다. 자, 다음에 핵심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미등기 가장 핵심 포인트는 특별공제,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세율은 가장 높은 70%짜리지. 자, 그러면은 칠판 지금 이 설명드린 걸 반복인데, 네. 미등기 양도 자산은 계산할 때 양도 차익은 양도 소득 과세 표준과 일치한다. OX. 미등기 양도 자산인 경우 양도 차익과 양도소득 과세 표준과는 일치한다. OX. 답을 알려줬잖아요, 지금. 특별공제, 기본공제 안 된다니까요, 미등기는. 특기를 안 살려줘. 특기를 살려야 중간에 쓸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양도 차익으로 과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시험에서 과세 표준 물었는데 미등기야. 그러면 계산 쉬운 거예요. 차익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과표예요. 소득금을 물어봤잖아요. 소득금 물어봐도 차익이 과표, 차익이 된 왜? 특별공제 안 되니까. 미등기 양도 자산은 특별공제, 기본공제 아니됩니다. 그러세요? 이렇게 많은 이렇게 불이익을 받으니까 미등기 양도 자산에서 제외된 자산이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가 있는데 동그라미 1번하고 2번만 신경 써. 그리고 과감하게 동그라미 5번 있죠. 5번을 과감하게 지워버리고 개정됐으니까 상속으로는 1가구, 상속으로는 이제든 하려면 판겠죠.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있어서 등기 안 하고 양도할 경우에 자, 제외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체를 지워버리세요.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자, 지금 이제 그럼 6번까지 거 아니에요. 응? 하나 지워버렸으니까. 응? 5번은 없어졌습니다. 응? 자, 그럼 보세요. 1번이 장기 할부 조건,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번이 법률 규정, 법원 결정. 3번이 비과세, 농지, 감면 농지, 교환분합 등. 4번 요새 1주택을 허가받지 않는 거. 그 다음에 6번이 사업종 되지 않냐고 양도 등 넘어가는 거. 그 다음에 취득한 보류지를 우리가 양도하는 거. 계획전에. 그럼 한번 봤죠? 장기 할부 조건하고 법률에 규정하고 법원 결정. 핵심입니다. 경우는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뭔 이해가 필요하냐? 보세요. 이해가 제외된 자산이란 등기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라 원래 미등기로 팔면 이런 불이익을 받잖아요. 비과세도 못 받고 특별 기본도 못 받잖아요. 그런데 장기 할부 조건이다 보니까 취득한 등기를 하지는 못했어. 그리고 팔 수밖에 없었어. 그런 건 불이익을 안 주겠다 그 말이에요. 경우에 따라 비과세나 특별 기본도 적용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아, 법원 결정에 따라 법률 규정으로 등기할 수가 없었거든. 근데 팔았어. 어쩔 수 없이. 그런 건 불이익을 안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장기 할부 조건에 따른 취득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특별공제가 적용된다. OX. 장기 할부 조건에 대한 취득이라는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특별공제가 적용된다. OX. 오, 기출문제.
기본공제 적용된다. 그 말이에요. 원래 미등기는 안 되는데 미등기에서 제외된 자산이니까. 시험에 잘 나오니까 문장에 이해를 좀 해달라. 그 말이에요.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아는 내용인데 말이 어렵지도 않아요. 그런데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정리해 주셔야겠죠. 자, 이제 양도소득은 계산 특례 나오죠. 계산 특례. 자, 가로 1번 보세요. 양도소득금의 구분계산 나오죠. 이제 양도금액을 쓸 때 동그라미 1번, 2번, 3번 하면 덩어리가 3개죠. 양도소득금의 계산도 구분계산이 됩니다. 소득별로. 1번 소득이 뭐요? 토지 건물 1번이죠. 부강권 2번이죠. 기타 4번이죠. 동그라미 2번은 주식이죠. 3번이죠. 동그라미 3번은 파생상품이죠. 그 덩어리별로 구분계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뭐 차손상하고 오른쪽에 드디어 이월과세 나오죠. 이월과세 나왔습니까? 이월과세. 그런데 먼저 넘겨보세요. 4번부터 보세요. 부당이익 계산부터 보세요. 계산. 자, 그거 보고 제가 이거 살라니까. 자, 보세요. 먼저 4번에 양도소득 부당행위 계산. 보세요. 지금부터 필기 하려고 하지 말고 설명 듣고 체크를 해. 이거 설명 듣는 게 더 중요해. 자, 양도소득에 대해서 부당행위로 계산한 게 있더라. 그 말은 허위계약서 부정한 방법,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부단히 감수인 거래에 대해서는 그 거래가 특수관계인가. 그러면 특수관계라면 친척들, 본인의 친척들. 자, 친척에 전혀 타인과의 거래는 상관없어. 그런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소를 부당한 방법으로 적게 감수인 거래는 이 계산 자체를 인정 안 한다. 부인이다. 그 말. 부인. 남편 말고 부인. 인정 안 한다. 그 말. 그러면은 양도소득을 부단히 감수인 거래는 뭐냐? 자, 시가가 있는데 시가가 있는 대가가 시가보다 현저하게 싸게 미달하게 팔았다거나 시가보다 현저하게 초과해서 취득한 경우다. 그 말이. 우리가 계약서를 쓰면서 허위계약서로서 양도가액으로 낮추는 게 다 오는 거잖아요. 이래가지고 차익을 줄이는 거요. 반대로 취득가액을 높이는 거요. 그래서 차익을 줄이는 거요. 왜? 차익이 줄면 과표가 줄어드니까. 그런데 특수관계인 거래예요. 그걸 인정 안 한다. 그 말이. 그래서 팔았는데 미달이죠. 이걸 싸게 팔았으니까 저가 양수. 자, 샀는데 비싸게 샀죠. 그래서 고가 취득이나 양수다. 그 말이야. 똑같아. 취득이나 양수. 팔고 샀다. 그 말이야. 그래서 저가 양도 고가 양수다. 그 말이야. 인정하진 않아.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걸 오른쪽 상단 봐보세요. 저가 양도 고가 양수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 안 그래요?
그게 중요해요. 싸게 팔고 비싸게 샀는데 그 범위가 시가와 대가, 시가와 대가가 3억, 차익이 3억 이상, 3억 이상이다 그 말이야. 3억 이상. 싸게 팔고 비싸게 샀지만 시가에 3억 차익이 생기면 인정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규모 경제가 있으니까 그 3억 차익을 보되 3억이 차이가 안 나도 시가에 5% 이상이 되면 인정은 안 하겠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시가가 10억짜리야. 10억짜리를 8억에 팔았다. 예를 들자면 자 13억에 샀다 그 말. 예를 들자면 그런데 특수관계한테 팔았는데 8억에 팔았다. 자 상관없습니다만은 또 혼도니까 9억 12억 여기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3억은 안 벗어났잖아. 그렇죠? 3억은 안 벗어났는데 10억의 5%는 5천이죠. 9억 5천, 10억 5천, 9억 5천 내려갔죠. 10억 5천 올라갔죠. 이들은 인정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인정을 안 한다면 9억에 팔았던 걸 무시하고 10억 이상을 무시하고 10억 시가로 계산한다 그 말이에요. 양도가액을, 취득가액을, 위아래 금액을 무시해버리고 인정 안 하니까. 그래서 오랜만에 특수관계인한테 우리 시가 10억짜리를 9억에 팔았다고 그래서 만약에 신고를 하면 인정 안 한다 그 말이에요. 10억으로 화를 세무서장이 세액을 산정할 수가 있어. 그런데 특수관계이니까 3억 차액하고 5% 좀 기억 좀 해달라 그 말이에요. 보험 확인해야 돼요. 근데 3억은 눈에 금방 보이니까 5% 잘 봐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오른쪽으로 와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돌려서 팔면은 만약에 싸게 비싸게 팔면 되니까 이걸 돌려서 팔자. 부당한 계산을 부익 인정을 해서 우회양도 돌려서 팔아보자 그 말. 자, 이게 우회양도가 있는데 우회양도는 몇 페이지? 267페이지인가요 그럼? 8페이지. 268페이지 지금 우회양도 봐보세요. 왜 지금 설명을 제가 먼저 오른쪽을 먼저 했냐면 연관된 거거든요. 그런데 우회양도도 부당행 계산의 부인 규정이거든요. 자, 그런데 보세요. 갑이 을한테 증여합니다. 그러면 갑은 증여자고 을은 수중자지. 그럼 자 증여건데 이 갑하고 을이 특수관계인이다 그 말. 특수관계. 자 그래서 특수관계인 을에게 증여했는데 을이 타인 병돌이한테 양도 팔았다 그 말이야. 증여받아서 을이 병한테 핵심 5년 내 팔았다 그 말이야. 증여받아서 5년 내 팔았을 때 우회양도를 고려해야 돼. 자 잠깐 둡니다 지금. 자 그런데 이 우회양도하고 구분할 게 뭐냐면 다시 앞장 페이지 보세요. 앞 페이지 이월과세 봐보세요. 이월과세. 자 이월과세 하면 갑
을. 자, 증여자, 증여, 수증자, 특수관계, 자, 병돌이한테 양도, 또, 자, 5년 내. 자, 그래서 이 패턴만 보면 가불병이 똑같지. 가불려. 우의 양도도 5년 내, 이월과서도 5년 내야. 자, 그런데 먼저 큰 차이점이 뭐냐? 특수관계인인데 이월과세가 적용된 특수관계는 더욱더 특수한 사람이야. 눈만 찔끔하면 되는 사이. 배우자, 직계 좀비속간이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우의 양도는 당연히 배직이 제외가 되겠죠. 왜? 이기종되니까. 자, 특수관계 우의 양도는 배직에 이어 적용된 건 제외가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배직은 제외. 자, 그럼 이제 넘길 필요 없이 그 상태에서 보면 돼요. 이호세부터 찾아봐랐죠? 핵심은 5년 내야. 이럴 때 이율과세는 부당 계산의 부인 규정이 아니야. 정상거래예요. 그러니까 우리 병한테 팔았죠. 그러면 병한테 팔았으니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양도세 납세 의무는 우리 팔았죠. 우리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수증자야. 우리 팔았잖아요. 그죠? 병한테. 그래서 우리 양도세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갑하고는 연대 의무를 지지를 않습니다. 연대무 지지를 안 해요. 자, 그런데 뭐가 문제냐? 양도세 계산을 할 때 양도 차익 계산을 할 때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을 뭘로 할 거냐? 양도 차익은 양도가서 취득가액 등을 빼는데 이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 금액이 아니라 증여한 갑이 취득 당시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겠다. 이게 이월과세 틀이에요. 다른 게 없어. 이월과세는 양도 차익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증여한 배직이 취득한 날에 가액으로 하겠다. 그 말이. 취득한 날에 실제 거래가액이든 매매사료든 감정가액 등 하겠다. 그 말이요. 취득 당시에 누가 증여한 배직이. 그래서 이걸 저는 이렇게 다. 이월과세는 갑이죠. 갑. 하지만 양도세 의무는 을한테 있습니다. 갑을 뭐 때문에 갑을 보라 그러냐? 자, 증여자 갑 을한테 증여했죠. 자, 병한테 팔았죠. 그럴 때 병한테 180원에 팔았어. 자, 증여 당시가 150원짜리였어. 갑이 취득 당시 100원이었어. 자, 그럴 때 을한테 증여해서 5년 내 팔았다면 양도차익 계산을 할 때 180원하고 100원의 관계지 150원이 아니다. 그럼 양도차익이 80원이다. 그 말이. 그렇기 때문에 이 양사산할 때 을이 증여를 받아서 증여세 냈을 거 아니에요.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을이 납부가 했거나 납부할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빼주겠다. 그 말은 을이 팔았지만은 양도 차익을 이 금액으로 하니까 그때 증여로 냈던 금액은 빼주겠다. 그 말이. 이게 이월과세 틀이다. 그래서 취득금액을 100원으로 하니까 특별공제 세일주금시 보유기간도 갑부터 하자. 그 말. 요 이월과세 요 갑. 세일적용시 취득일 계산일 특별공제도 갑부터 하자.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넘기셔야겠죠? 우의 양도 봐야 되니까. 하나만 더 볼 거 그러고 나서 이제 우의 양도는 돌려서 판 거잖아요. 돌려서 판 거니까 우의 양도는 을이 병한테 팔았습니다. 그런데 돌려서 판 거는 갑이 병돌이한테 다이렉트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그 말 안 그래요? 누가 팔았는데? 을이 팔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는 증여자 갑한테 있는 겁니다. 누가 팔았는데? 을이 팔았네. 갑이 직접 파는 걸 보니까. 그러기 때문에 증여자와 수증자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는 겁니다.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자, 그러면은 을이 납부할 증여세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 왜? 증여로 보지를 않으니까. 직접 파는 것을 봐버리니까. 그랬을 때 포인트는 뭐냐? 을이 부담해야 될 증여세가 100원인데 병한테 팔아서 양도소득세가 50원이다. 50원. 이 합한 금액이 150원인데, 예? 직접 양도한 금액, 양도소득세가 160원이다. 그러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 거예요. 더 많으니까. 그런데 150원인데 지금 양도로 계산하는 금액이 만약 140원이라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더 적으니까.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올해부터 2월과세도 마찬가지. 그래서 2월과세를 적용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이건 적용이 않을 때 양도금이 적죠. 그때는 2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월과세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 그래서 267페이지 가로 3번 2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당부장관. 첫째, 자, 양도의 혼인관계가 소멸될 경우 이후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사망입니다. 사망.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셔서 어차피 서로 이 말이면 증여 당시는 계셨는데 양도 당시에 사망으로 후보 안 계시면 5년 내에 팔아도 없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건 안 돼요. 증여 당시는 사이가 좋았는데 양도 당시에 이혼한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월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사망인지 이혼 아니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두 번째, 수용될 경우 세 번째, 1세대 1주택에 비과세 해당될 경우 네 번째, 고가주택에 해당될 때 비과세가 안 되는? 근데 다섯 번째가 신설된 거. 다섯 번째, 이월과세가 적용해서 계산한 결정세액이 적용하지 않아서 결정세액보다 적을 경우는 오히려 적으니까 이거 적용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월세가 적용 않는 경우 만약에 저 시험에 나오면
이 5번 정제는 이걸 왜 워낙 시험이 많이 나다 보니까 이렇게 적용이 안 된 게 하면 딱 이것만 가지고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당분양 쳐놓고 좀 확인해서 정 이해가 돼야겠죠? 그래서 우회양도하고 이호 정의를 잘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빴지만은 제가 부당이 계산의 부인, 우회양도, 이율과세 정리해드렸고 이제 쉬었다가 납세 절차도 마무리합시다. 쉬었다 합시다.